당신이 알고 있는 주식시장, 곧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지도 모른다. 법이 바뀌면 경기장은 새로운 규칙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 규칙은 이미 조용히 쓰이고 있다. 상법 개정. 겉으로는 주주권 강화라는 그럴듯한 이름이 붙었지만 그 이면에는 경영권 분쟁, 적대적 M&A, 외국계 자본의 침투가 숨어있다. 기업들은 물밑에서 방어 전략을 짜고 행동주의 펀드들은 조용히 판을 설계하고 있다. 뉴스는 잠잠하지만 시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이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앞으로 다가올 변화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합니다. 1. 상법 개정 왜 지금인가. 조용히 다가온 시한폭탄. 시장은 하루에도 수백 번 출렁인다. 하지만 그 출렁임을 만든 원인이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주가를 흔드는 힘이 차트 밖, 법과 제도의 영역에서 조용히 자라난다. 이번 상법 개정이 바로 그런 경우다. 왜 지금인가? 표면적으로는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명분이 앞세워졌다. 선진국 대부분이 이미 주주권 강화, 이사감사 선임 절차, 투명화 같은 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명분 뒤에는 보다 현실적인 이유가 숨어있다. 한국 시장이 글로벌 자본의 유입을 늘리려면 투자자 친화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건 단순하다. 돈을 넣었으면 그만큼의 목소리를 내게 하라. 이번 개정은 그 요구에 응답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그 시점이 절묘하다. 국내 기업들의 현금 보유액은 사상 최고치에 달했고 일부 대기업은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낮아 방어력이 약해진 상태다. 여기에 글로벌 경기 둔화로 주가가 전반적으로 저평가된 상황. 이 모든 조건이 맞물리면 주주권 강화라는 제도는 경영권 교체를 위한 완벽한 도구로 변신한다. 정치적 계산도 무시할 수 없다. 상법 개정은 정치권에서 오래 논의됐지만 재계 반발과 이해관계 충돌로 번번이 미뤄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제민주화라는 구호와 시장 활성화라는 명분이 동시에 작동했다. 그 사이 법안을 반대하던 기업들도 글로벌 ESG 트렌드와 투자자들의 압박 앞에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번 개정이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점이다. 한번 법이 바뀌면 그 여파는 수년간 이어진다. 첫 해에는 몇몇 기업이 타깃이 되겠지만 2-3년이 지나면 중견기업, 심지어 스타트업까지 제도 변화의 파도에 휩쓸린다. 이건 특정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상장기업 전체의 판도를 재편하는 시나리오다. 겉으론 조용하지만 시장의 공기는 이미 달라졌다. 일부 행동주의 펀드는 법 통과 소식이 들리기도 전에 물밑에서 지분을 매집했고 글로벌 로펌은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분석 보고서를 해외 투자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개정안이 발효되는 순간 이 보고서들은 작전 주도로 바뀐다. 결국 이번 상법 개정의 타이밍은 우연이 아니다. 경기 사이클, 정치 환경, 글로벌 투자 트렌드, 그리고 기업 내부 사정이 절묘하게 맞물린 결과다. 마치 탐정 소설에서 모든 단서가 하나의 결론으로 향하듯 이 법은 지금이 아니면 통과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이 개정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 주주권 강화 경영진을 향한 새로운 칼날. 상법 개정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주주권 강화다. 하지만 그 의미는 단순히 소액 주주가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라는 선의의 표현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는 경영진을 겨누는 새로운 칼날이자 기업 지배구조를 근본부터 흔드는 장치다. 먼저 주주가 이사와 감사 선임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다. 기존에는 대주주가 지분율을 무기로 대부분의 표결에서 승리를 거두는 구조였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소액주주 연합이 충분히 이사회 판도를 뒤집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집단행동이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가능해지면서 경영진 입장에서 주총은 더 이상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다. 그날의 표결 결과가 곧 자리 보존 여부를 결정짓는 전장이 된다. 둘째, 주주 제한권의 문턱이 낮아진다. 예전에는 주주 제한을 하려면 높은 지분율과 긴 보유기간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훨씬 적은 지분과 짧은 기간으로도 안건을 올릴 수 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소액주주만의 승리가 아니다. 행동주의 펀드, 사모펀드, 심지어 외국계 헤지펀드가 국내 기업을 압박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연 셈이다. 셋째, 경영투명성 강화 조항이 추가된다. 재무제표와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 공개 범위가 넓어지고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제재 수위가 높아진다. 기업 내부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관행들이 법의 테이블 위에 올려지게 되는 것이다. 경영진에게는 불편한 일이지만 투자자에게는 판단할 재료가 더 많아진다는 뜻이다. 그러나 모든 변화에는 명암이 있다. 주주권 강화는 장기적으로 시장 신뢰를 높이고 자본 유입을 촉진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경영 불안과 주가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내 기업 중 상당수는 지분 구조가 복잡하고 방어 장치가 약하다. 이 경우 법 개정 직후 공격을 받는다면 대응할 시간조차 없을 수 있다. 이제 주총장은 탐정소설 속 신문 장면과도 같다. 한쪽에는 오너와 경영진이, 다른 쪽에는 주주와 투자자들이 앉아있다. 질문은 예리하고 답변은 기록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던져진 한 표가 회사의 다음 10년을 바꿀 수도 있다. 추주권 강화는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다. 그것은 기업의 권력 지도를 다시 그리는 붓이다. 그리고 그 붓을 쥔 손이 누구냐에 따라 그려질 미래는 전혀 다른 그림이 될 것이다. 3. 감사이사 선임 규정판이 뒤집히다. 이사회와 감사 선임 절차의 변화는 상법 개정의 또 다른 핵심 축이다. 겉으로는 투명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조항 같지만 실제로는 기업 권력의 균형을 근본부터 뒤흔들 수 있는 요소다. 먼저 감사위원 분리선출 조항의 의미가 크다. 과거에는 대주주가 이사 선임 표결에서 가진 지분을 거의 그대로 행사해 감사위원도 장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 이 말은 지분이 아무리 많아도 감사위원을 장악하기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소액주주나 외국계 자본이 연합하면 경영진 견제 역할을 하는 감사위원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둘째, 이사 선임 방식의 변화다. 과거에는 복수 후보를 한 번에 표결해 다수득표자를 선임했지만 이제는 후보별 개별 표결 방식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방식은 특정 인물을 낙마시키거나 반대로 특정 인물만 선별적으로 당선시키는 데 훨씬 유리하다. 주주연합이 의도적으로 전략을 짜면 기존 이사회 구성을 완전히 재편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사회이사 독립성 강화 조항이다. 법은 사회이사의 임기를 제한하고 동일 기업에서 장기간 재직하는 것을 막는다. 표면적 목적은 부패 방지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오너와 장기적으로 호흡을 맞춘 인물들이 이사회에서 사라진다는 의미다.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오면 경영 전략의 연속성이 약해지고 외부 시각이 대거 유입된다. 이 변화들은 투자자 입장에서 양날의 검이다. 한편으로는 경영진 견제가 강화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이사회 내 권력 다툼과 전략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내 기업의 상당수는 오너 일가 지분율이 낮고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에 의존하고 있어 제도 변화가 곧바로 경영권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해보라. 한 번의 주총에서 감사위원 1명, 사회이사 1명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회사의 중요한 투자 결정이 뒤집힐 수 있다. 수천억 원 규모의 인수합병 계획이 하루아침에 무산되거나 반대로 전혀 예상치 못한 신규 사업이 추진될 수도 있다. 법은 단지 규칙을 바꾼 것이지만 그 규칙이 기업의 미래를 통째로 바꾸는 셈이다. 이제 이사회 회의실은 단순한 경영 의사결정 장소가 아니다. 그것은 정치 무대이자 권력 전쟁터다. 의결권이라는 투표 도구는 곧 무기이며 그 무기를 누가 쥐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상법 개정 이후 이 전쟁터에서의 승자는 더 이상 예전처럼 정해져 있지 않다. 4. 외국계 자본과 행동주의 펀드 기회의 창, 위계문. 상법 개정 소식이 나오자 가장 먼저 반응한 건 국내 언론이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이었다. 일부 글로벌 펀드는 이미 몇 달 전부터 한국 기업들의 지분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히 재무제표를 들여다본 것이 아니다. 오너 일가의 지분율, 우호 지분의 분포, 주요 이사의 임기와 재선 가능성, 그리고 방어장치의 법적 한계까지 모두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었다. 행동주의 펀드는 이런 제도 변화를 기회의 창으로 본다. 그들의 전략은 명확하다. 첫째, 지분을 조용히 매집한다. 둘째,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 기준을 확보한다. 셋째, 상법 개정으로 강화된 추주제한권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를 활용해 이사회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마지막으로 경영진에게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비핵심 자산 매각 같은 추주가치 제고안을 요구한다. 표면적으로는 추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과 수익 실현이 목표인 경우가 많다. 외국계 자본의 접근은 행동주의 펀드보다 한층 정교하다. 이들은 종종 직접 움직이지 않는다. 대신 국내 소액주주 연합이나 특정 펀드를 통해 우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하면 여론의 부담을 피하면서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면 경영진과 정치권의 반발을 사기 쉽기 때문에 로컬 파트너를 내세우는 전략이 훨씬 효율적인 것이다. 물론 이 모든 움직임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해외 자본과 행동주의 펀드가 개입하면 경영 효율성이 높아지고 불필요한 자산이 정리되며 시장 전반의 투명성이 향상될 수 있다. 실제로 일본과 미국에서는 이런 개입이 기업 가치를 끌어올린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속도와 방향이다. 단기 수익 극대화를 노리는 펀드가 장기적인 기업 성장 전략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국내 일부 중견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장기 프로젝트에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외부 압박으로 배당을 늘리고 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미래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 한마디로 주가 그래프는 당분간 예쁘게 올라갈 수 있지만 5년 뒤 기업의 체력은 바닥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탐정 소설에서 범인은 언제나 조용히 움직인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만 모습을 드러낸다. 외국계 자본과 행동주의 펀드도 마찬가지다. 평소엔 존재감이 희미하지만
주총 시즌이 되면 마치 무대 위 주인공처럼 등장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그 순간 이미 판은 짜여있고 경영진과 주주들은 그 게임에 뛰어드는 수밖에 없다. 이번 상법 개정은 이들에게 더 넓은 무대와 더 많은 도구를 제공한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누가 승자가 될지는 앞으로의 몇 번의 주총이 말해줄 것이다. 국내 기업들의 방어 전략 백기사, 황금 낙하산, 그리고 더 은밀한 숲?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국내 대기업의 비공개 회의실에서는 특유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시나리오가 화이트보드에 적히고 각 전략의 장단점이 빽빽하게 기록됐다. 외부 공격은 갑작스럽게 오지 않는다. 그러나 한번 시작되면 순식간에 치고 들어온다. 그때 살아남기 위해선 준비가 필요하다. 첫 번째 전략은 백기사다. 경영권 위협을 받는 기업이 우호적인 제3자를 불러들여 지분을 사게 만드는 방식이다. 백기사는 보통 관련 업계의 우호기업, 계열사 혹은 전략적 제휴관계에 있는 파트너다. 이들은 경영진과 장기적으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공격자보다 더 강력한 방패가 된다. 그러나 백기사를 불러들이면 경영권은 지킬 수 있어도 그 대가로 상당한 지분과 의사결정권을 넘겨야 하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 전략은 황금 낙하산이다. 경영진이 해임될 경우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관이나 계약에 명시해두는 방식이다. 척대적 M&A를 시도하는 측 입장에선 경영진 해임 비용이 부담스러워져 인수 매력이 떨어진다. 다만 이 전략은 주주들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 경영 실패를 했는데도 퇴직금을 억대 수십억 받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판 여론이 그 애다. 세 번째 전략은 지분 분산과 우호 지분 확대다. 친족, 계열사, 장기 투자자에게 지분을 분배해 공격자가 단기간에 경영권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든다. 일부 기업은 우호 주주를 늘리기 위해 장기 보유자에게 배당, 우대 혜택을 주는 로열티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도 한다. 표면상으론 주주 환원 정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방어 장치다. 여기에 더 은밀한 수들도 있다. 일부 기업은 방어를 위해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발행해 공격자의 지분 확보 효율을 떨어뜨린다. 또 다른 경우 핵심 자산을 별도의 자회사로 이전해 껍데기 회사만 공격자가 가져가도록 만드는 방식도 있다. 이는 법적으로 정교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위법 소지가 있지만 경영권 방어의 최후 수단으로 여전히 쓰인다. 흥미로운 건 이런 방어 전략들이 모두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회의록에도 남기지 않고 극소수 인원만 알고 진행한다. 공격자가 움직이기 전에 방어책에 노출되면 전략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상법 개정 이후 국내 기업들은 방어 전략의 속도와 정교함을 모두 높이고 있다. 이제 경영권 싸움은 단순한 지분 경쟁이 아니라 법과 제도의 허점을 얼마나 빠르게 파악하고 활용하느냐의 싸움이 됐다. 마치 체스 경기에서 한 수 앞이 아니라 5수 앞을 내다보는 선수처럼 기업들은 이미 보이지 않는 판 위에서 경기를 시작했다. 6. 투자자 관점의 해석 리스크와 수혜주, 어디에 베팅할 것인가? 상법 개정은 기업의 권력 구조를 바꾸는 법이지만 투자자에게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진다. 바로 새로운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열리는 순간이라는 점이다. 이 법의 변화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세 갈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커진 기업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할 수 있다. 외국계 자본이나 행동주의 펀드가 지분을 매집한다는 소문만으로도 매수세가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너 일가 지분율이 낮고 우호 지분이 부족하며 현금 자산이 풍부한 기업은 표적이 되기 쉽다. 이런 종목은 일종의 이벤트 드리븐 매매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경영권 불확실성이 커지면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불안 요소가 된다. 경영 전략이 중단되거나 급격히 바뀌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 요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행동주의 펀드는 주주환원 정책을 강하게 요구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 압력을 만든다. 따라서 배당 성향이 낮았던 기업이 상법 개정 이후 배당을 늘릴 경우 주가 재평가가 일어날 수 있다. 특히 금융, 통신, 에너지처럼 현금 창출력이 높은 업종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방어 전략의 수혜를 받는 기업이 있다. 예를 들어 백기사로 등장하는 기업이나 우호 지분 확대 과정에서 전략적 지분을 확보한 기업은 장기적인 사업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 M&A나 전략적 제휴가 이뤄지면 그 자체로 성장 모멘텀이 생기는 셈이다. 그러나 리스크도 분명하다. 법 개정 이후 이사회 구성이 불안정해지면 핵심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 신사업 진출, 대규모 투자, 글로벌 인수합병 등이 표류하면 장기적인 기업 가치가 훼손된다. 또한 외국계 자본의 단기 차익 실현이 끝난 뒤 주가가 급락하는 사례도 충분히 가능하다. 투자자라면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가져가야 한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별해 이벤트 드리븐 매매를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언제 나올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장기적으로는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꾸준히 기업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분류해 포트폴리오에 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업종별로도 차이가 크다. 금융, 보험, 에너지, 통신처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는 업종은 행동주의 펀드의 주요 타깃이 될 수 있고, IT, 바이오, 2차 전지처럼 성장성이 높은 업종은 외국계 자본이 장기 포지션을 취하는 경향이 강하다. 반대로 방어력이 강한 가족 경영 중소기업이나 공기업은 단기 이벤트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상법 개정은 단순한 법률 뉴스가 아니다. 그것은 투자 판도의 지도를 새로 그리는 사건이다. 그리고 이 지도에서 황금의 길을 찾는 일은 결국 지금부터의 분석과 선택에 달려있다. 에필로그. 법이 바뀌면 돈의 흐름도 바뀐다. 오늘 우리는 상법 개정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으로 들어갔다. 겉으로는 조항 몇 개가 바뀐 것 같지만 그 안에는 기업의 권력 구조, 외국 자본의 움직임, 그리고 투자자에게 열리는 새로운 길이 모두 담겨 있었다. 시장은 겉으로 조용해 보여도 물밑에선 이미 판이 움직이고 있다. 주총장과 이사회, 그리고 주가 흐름 속에 나타날 미세한 변화는 결국 몇 달 뒤, 몇 년 뒤 거대한 방향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번 법 개정은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의 룰북을 갈아엎는 사건이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단순한 정보로 끝날지 아니면 당신의 투자 전략을 바꾸는 계기가 될지는 지금부터의 행동에 달려있다. 변화는 준비된 투자자에게만 기회가 된다.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흐름과 그 속에 숨어있는 투자 단서를 가장 먼저 전달하겠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다음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한다. 그럼 굿바이.